안녕하세요. 정해의 가업승계 연구원 정아림입니다. 현재는 HK 비즈 경영지원센터 센터장, 중기 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본부장을 겸업하고 있으며 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출제위원이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주식의 이동이나 가업승계를 담당하고는 있으나 그간 컨설팅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경영지원 전반적인 제안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본인이 주주로서 출자하고 임원으로 취임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함께 갖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의 재산이 엄격히 분리되므로 법인의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항상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회사 이익 일부에 대한 배당금과 임원의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나 상여금이 대표적입니다. 드문 경우로 주주는 자사주나 감자 절차를 통해 본인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함으로써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임원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퇴직금 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실질적인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대부분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고인데 사업, 이자 소득 등 법인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소득까지 있는 경우 누진되는 세금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설정하고 계신 대표이사나 법인에 유보하고 있는 이익금 대미 배당에 유보적인 주주가 많습니다. 반면 당해 법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금 인출이 용이한 대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서 세무상으로는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담하거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따르고 보수적인 법인 자금의 인출 전략이 과도한 미처분이익 잉여금 누적으로 향후 출자자인 주주에게 일시 배당될 수 있는 과세 부담은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법인에서 매입한 물품 대금 등을 개인 자금으로 선지급하고 이후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세 번째는 법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하였으나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표이사 등의 해외 출장 경비나 거래처에 일정 판매분 이상 판매 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그리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나 법인에 꼭 필요한 인력이 신용불량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 본인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입니다. 네 번째는 사내 회계 담당자나 기장 세무사가 장부 금액과 시세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차익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오너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당장에 세부담이 있는 보수나 배당, 대신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금 활용이 가능한 가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가지급금은 실제 상환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개인 자금을 상환한다는 것을 급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법인 돈은 내 돈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일단 발생하면 상환하기가 어려운데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규모가 누적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위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법인이 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가지급금 등 금전을 대여할 때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여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세법상 이자를 수취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입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법인세 부담을 늘리게 되고 금전을 대여받은 주주나 임원에 대해서는 개인 자금으로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과세소득으로 가산함으로써 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자율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당좌대출 이자율인 4.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10억 원이고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연간 발생하는 인정이자는 4,600만 원이고 대표이사에게 이를 상여 처분하여 법인에 상환한 것으로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는 소득금액 증가로 약 2천만 원의 소득세 추가 부담을, 법인은 수익 증가로 약 500만 원 이상, 법인세 추가 부담과 차입금 지급이자는 송금 불산입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주주나 임원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기타 투자 자산 등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법인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 내부의 자금을 활용하여 주주나 임원에게
배당이나 급여로 지급하여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한꺼번에 고액의 소득을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원금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나 누진세율 적용으로 고액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소액의 소득을 여러 기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하면 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자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한 부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주와 대표이사의 동일한 지위를 갖는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해결 방법으로 개인자산으로 상환하여 해결하거나 법인자산을 주주나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자산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대표이사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상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거액의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대표이사가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출원한 특허권이 법인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받아 회사에 매각하고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법인 자산을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소득 처분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여 차익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 근로소득이 증가함으로 종합소득세를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됩니다. 또한 상환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시 종합과세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또한 증가합니다. 셋째, 유상감자 또는 이익소각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주식을 대표이사가 시가로 증여받아 법인에 수증받은 금액 그대로 감자나 소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 6억 원 한도 내에서는 세금의 부담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넷째, 대표이사가 출원한 지적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출원한 특허권이 법인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감정평가받아 회사에 매각하고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 드문 경우지만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임대보증금을 현재보다 인상하는 재계약 후 인상 차액분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도 모두 달라서 회사의 과거 이력과 현재의 컨디션, 그리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한 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가지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세무업무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다양한 소명 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과 협의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선수라고 할 때 저희는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선수에게는 늘 도움을 주는 코치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코치가 정혜래 가업승계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원 정아림이었습니다. 정선혜 소장님께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배울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